네, 안산 단원을 김남구입니다. 장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앞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고등학생의 그 풍자 만평 만화를 좀 봐달라라고 했던 이유는 검사가 들고 있는 그 칼의 의미가 뭔지 지금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봐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생이 본 것은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휘두르면서 그리고 그 뒤에 검사들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검찰 공화국에 대한 세태를 비판해달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장관님께서 오후 답변에 이걸 보고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서 혐오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점에서 혐오가 있다라는 것인지. 의원님, 제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어차피 미성년자 고교생이 그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것이 저런 것이 하는 거는 그 학생에게도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요, 저기 보면 저것을 봤을 때 저걸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는 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어떤 증오를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뭐 혐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기 네, 보면 그래서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뭐 아유, 저는 전혀. 예, 저는 뭐 어쨌든 그림 자체로 또 저 어린 학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 같아요.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사한 바를 좀 장관님께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학생에 듭니다. 대해서 저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시간이 생각합니다. 없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불편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학생이 출품한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경고하고 징계하겠다, 엄정 주의 조치한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항소심이 계속 중인 게 아니라 패소한 거 맞죠, 윤석열 대통령?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고요. 1심에서 패소한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 1심에 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그 장관님 아까도 김승호 의원님 오전에 질의하는데 절대 패소했단 말 그 말 안 하고 계속 중이란 말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 법원 판결에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나올 때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 이 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은 본인이 정의와 상식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그 평가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잠시만요, 장관님 잠시만요. 네, 그래서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야 하는 중대한 비리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고요. 심지어 정직 2개월 양정 기준이 가볍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을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그래서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6월 달에 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변호사들을 전부 다 해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오전에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면서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복된 얘기 아닙니까? 해임을 한 건데 예. 어디가 이해충돌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요. 공기관에서 어떤 변호인을 사적으로 선임하는데 그게 동생을 선임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자, 그 이해충돌과 관련되어서는 제 말씀이 변호사법 틀렸나요? 31조와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PPT 제가 한번 어떤 보실래요? 선임할 때 장관님 제가 한번 아는 보세요. 제 가족한테 변호사를 맡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장관님 한번 보세요. 이해충돌이 맞는지. 오히려 그 추미애 장관 때 선임된 이 변호사들은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해 왔고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겨야 되는 그것과 오히려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저는 봐야 일단 되는 여기서 거죠. 보지 않고 윤리장전 있고요. 제22조를 예. 보시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해충돌과 관련된 규정인 겁니다. 위원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 법무부 장관이 보십시오. 이해충돌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우리 변호사법과 변호사협회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공무원이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선임을 결정하는데 제 동생한테 맡긴다고요? 돈을 주는 것인데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이해충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해관계가 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 이익이 공여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어디서 이해충돌이 아니 내 가족에게 금전적 이익이 가고 있잖아요. 공적인 자금이. 아니 공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니죠.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가족 채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관련되어서 변호사 자, 그리고 당시 공무원 윤리 강령에서 수의계약 금지에도 해당되고요. 형제 자매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일 잘한다고 해서 위원님의 가족들을 위원님의 어떤 보좌관들 다 채용하는 거 이해 충돌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장관님, 맞잖아요.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제 부분과 말씀은 상대방에 있는 피고와의 이익이 충돌할 때 위원님 뭔가 오해를 하셨군요. 그게 공직에서의 이해 충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장관이 공직에서 이해관계가 자, 있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법을 규정하고 있는 아니요. 이해충돌은 아닙니다. 저희가 언제 변호사법이라고 했어요? 자, 김남국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 뭐 윤리장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적인 공무원으로서 이해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해충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자기 동생한테 사건 줘서 그렇다라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그렇죠. 공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수임 계약을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에게 수의 계약으로 주면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법무실장의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법무실장 아니던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장관님 기다리세요. 차관님한테 질문 안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저희가 대답할 수 날짜를 있죠. 확실하게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2021년 4월 22일 날 이미 이옥형 이군호 변호사의 소송 위임장 제출되었고요. 2021년 8월 5일 날 이상감 법무실장이 임명이 된 겁니다. 인권국장이었죠 그때 이미. 인권국장이 담당하는 업무인가요? 이미 아니 담당하는 업무냐고요? 아니 자 아니 우기실 걸 우기셔야죠. 위원님이 우기고 계시잖아요. 아니 장관님이 지금 우기시잖아요. 인권국장이 그거를 담당하는 업무예요? 저희 차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장관 대답해 보세요. 지금 자,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 법무실장이었다라고 방금 자,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십시오. 왜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제가 거예요? 아니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 그렇게 우기지 물어보시면 안 마시라고요. 위원님이 무조건 우기고 그냥 계시죠. 잠깐만 지나치려고. 위원님이 우기고 자 들어오십시오. 제가 법무실장 이 사안에 아니잖아요. 대해서는 일단 이 소송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 아니, 그거 말씀드렸죠. 말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해충돌 거기에 본인이 대해서- 본인 동생한테 사건을 거기에 줬냐고 대해서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 정확할 것 장관님이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동생한테 사건을 줬다라고 하면서 법무실장이 때 동생에게 줬다고 사건을 했잖아요. 줬잖아요. 뭐라고요? 저기 항소심 아니라고요. 날짜가 2021년 8월 5일 날 이상가 법무실장이 임명이 됐다고요. 그래서 항소심 선임 시에 법무실장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아니요. 항소심 상선임 선임 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실장 아니었어요? 이상갑 법무실장이 항소심 선임가 말고 지금 이상갑 실장이 임명되었을 때 그 당시를 이야기를 하는 되고 거고요.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다음이 아니라 앞에 말씀을 마무리 지셔야 되는데 저보고 우긴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항소심 하나, 선임 시 때 이상갑 법무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동생은 선임한 거 맞죠? 또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 예, 전제로 그러니까 자, 그다음 뭐라고 보죠. 붙였는데 지금 제 말이 맞죠? 윤석열 법무장관이 졌으니까 사실상 국가가 법무장관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순수한 변호사를 힘한다고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위원님의 어떤 가족을 위원님 보좌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구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보낸 거는 영전이요? 물 먹은 거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럼 장관. 반말 하시기에 제가 좀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말을 하시길래 이호라고 물었는데 무슨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하기는 예. 감사를 오래 하시니까 저 지금 귀가 좀 그러시나? 제가 잘못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영전입니까? 아니면 좌천입니까? 공무원에게 뭐 꼭 용전 좌천 어디 법무연수원 보내거나 그렇게 그렇다면 원론적인 얘기 좌천이겠지만 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요. 제 말씀 들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총장의 겁니다.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2달밖에 안 된 그 수원지검의 2차장이면 거의 특수를 다 해야 되는 차장인데 감사원의 비보직으로 보내는 게 그게 좌천이지 그게 영전이에요 그래? 감사원이라는 본인이 자체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 본인이 공직자가 본인이 뭐 자기가 좌천의 좋아요. 경처를 얘기를 하진 않죠. 좋아요. 예. 하루 종일 우리 저 김도 위원장님이
꿈속에서 헤매시는 것 같아요. 말씀 거리하십시오. 그런데 박봉계 의원님, 들어보세요. 말씀 거리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말씀 거리하시라고요. 조금 예? 전에 하신 말 취소하시고 말씀 거리하십시오. 내 판단입니다. 마저 들으세요. 말씀 거리하십시오. 내가 하는 얘기는 말씀 좀 들어보고 하시죠. 지금 오늘 하루 종일의 진행만이 아니라 그저 누적된 진행 결과들을 지켜보면 말씀 거리하시고 의원들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일일이 평가하고 무슨 교장 선생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가치 판단을 부여하고 재판장입니까? 교장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김도읍 학교에 우리가 학생들이에요? 마이크 끄세요. 거기다가 마이크 끄세요? 말씀 거리해서 하십시오. 하루 종일 꿈속을 헤매다니요. 예? 오늘 지금 법무부 국정감사면 제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네? 꿈속을 헤매다니요. 말씀은 가리서 하셔야죠. 저는 지난 전례에 대해서는 권칠성 의원님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저분들이 위원장이 종이요? 예?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룰을 정해가지고 끄라 마라. 말씀 가리하십시오. 여기가 조선시대입니까? 종이 뭡니까? 네? 처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데? 박범계 의원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 답을 가리키면 답을 봐야지. 왜 손가락 탓을 하는 거요? 문제를 박범계 의원께서 먼저 양해했잖아요. 누구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았잖아. 위원장 이거밖에 안 내는 거예요, 진짜?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꿈속을 헤매다니요. 다 펴놓고 혼자는 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고. 아니, 꿈속을 헤매다니요. 전에보다 하는 얘기들은 마이크를 일반적으로 끄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소리를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꿈속을 헤매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하셔도 좀 가려가면서 하셔야죠. 아니, 발언 기회는 드립니다. 발언 기회는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김도우 위원하고 같이 이 법사위를 시작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왜 이렇게 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을 헤매다니요. 그거는 맞지 않고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처럼 지금 여기 무슨 왕처럼 종처럼 뭡니까 지금? 네?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시지 않고 계속 지금 진전을 시키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꿈속을 헤매다니요. 박범계 의원님, 여기서 종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왕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네? 지금 본인 마이크는 꺼져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이크는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내 목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나 그렇죠. 오늘 지금 마이크 켜놓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우리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위원장의 종이요? 박범계 의원님, 마이크 끄세요. 박범계 의원님, 내 말이 끝나고 내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에 내 표현이 문제가 있다면 아니 종이라는 이야기, 왕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기에 뭐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의원들이 말하는 거에서 네? 다 달고 네? 이 사람들이 뭐 김도우 초등학생들이요? 말씀 과하십니다. 네? 말씀 과하십니다. 그다음에 말을 시작도 안 했는 질문에 대해서 이란이 말하잖아.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위원장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마이크 주세요. 내가 꿈속에 헤맨다는 얘기를 내가 처리할게요. 자 마이크 들이십시오. 3분 온전하게 들이십시오. 처리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도우 의원님, 위원장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아는 2012년에 들어온 김도우 의원이 저하고 나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매 의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질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간섭하고 이러다가 김도우 위원장께 미리 사전 허가를 받고 내가 이렇게 발언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사전 검열받고 말해야 되는 지경에 와 있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나하고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의사진행만 하는 아닙니다. 거니까 들어주세요. 자, 아까 그 말씀했죠? 도이치모터스? 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예? 특검하면 됩니다.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무슨 친정권 검사니 무슨 검사니 급기야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면 됩니다. 오늘 MBC에 장모 공공지구 관련돼서 준공기간 다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준공 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 사실상 다 면제해주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후보 때 하신 발언들 그거 다 거짓말한 것이 몇 가지 육성 녹음에 의해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정 변경 아닙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법정에서 밝혀지고 그 법정 내용들이 생생하게 녹취록에 등장하고 녹음으로 등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사정 변경에 따라서 진실 규명을 더 해야 된다. 검사가 이 검사 저 검사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공판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상규명하자. 정당하게 특검 임명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밝혀보자 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내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을 가르치니까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지시 따르고 그랬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냐라는 비난을 우리 지지자한테도 많이 받습니다. 그 지금 국회로 돌아온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밝혀지니까 그럼 특검으로 가자. 특검 가서 한번 당당하게 진상을 규명해보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친정부 검사 있을 때 기수 못한 사건이니까 다 클리어된 것처럼 면책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보도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발언 시간 끝났으니까 저도 신상 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저한테 언성을 높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들리는데 맞냐고 물어봤던 몇 가지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님 뭡니까? 의사진행만을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상대 의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드리죠. 자,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죠. 2년 6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이스 검사들이 대거 투입이 됐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특수부, 심지어는 금융감독원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2년 6개월이 수사됐고요. 2021년 12월 3일에 1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건희 여사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2021년 12월 3일에는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했다? 혐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정 변경,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뉴스타파 보도에만 의존하실 겁니까? 이거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뉴스타파가 왜 문제냐? 왜곡 보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2022년 9월 2일 날 나왔던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녹취록이 공개가 되죠. 녹취록의 시점이 2010년 1월 12일인데 뉴스타파가 이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이 허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정 변경이고 새로운 내용입니까? 여기에만 의존해서 2년 6개월 동안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 권칠승 의원님 반박하는 겁니다. 자, 예, 자, 5번째입니다. 5번째예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 시간이 돌아오면 하세요. 질의 시간이 돌아오면. 기동민 의원님, 시간이 바랍니다. 기동민 의원님,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자, 반박하는 자,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 주장을 합니까? 국정감사를 이유로 왜곡 주장을 하고 편파적 주장을 하는 건 기동민 이게 간사님. 정쟁입니다. 정쟁. 권칠승 의원님, 자, 장관하셨잖아요. 장관하신 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어디서 하십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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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내용인데. 자, 제 보충 질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